자, 어떻게 해서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서 정보가 흘러가는지, 전기적인 신호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자 합니다. 일단은 자, 흥분의 전도라는 개념이 있고 전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도는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하나의 뉴런 내에서 정보가 흘러가는 거야. 오케이? 한 뉴런 내에서야. 한 뉴런 내에서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 자극이 흘러가는 거야. 오케이? 그걸 우린 흥분의 전도라고 합니다. 흥분의 전도. 자, 근데 운동 뉴런의 경우는 자, 보통 1m나 되는 긴 하나의 뉴런이 존재하기도 해요. 운동 뉴런들은 1m나 되거나 하나의 뉴런이 되게 끝까지 쭉 이어져서 근육으로 쭉 뻗어져서 바로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육이라는 반응기에 운동 뉴런이 쭉 뻗어져서 존재해서 정보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또 뉴런과 또 다른 뉴런 사이에 틈이 있고, 오케이? 이 뉴런에서 어떤 전기적인 시그널이 쭉 받아져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다음 뉴런으로도 자, 여기서 나름 전기적인 시그널이 왔어. 그러면 그 다음 뉴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서로 이렇게 딱 붙어 있거나 통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틈이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 틈을 우리는 시냅스 틈이라고 해. 그 틈을 약 20나노미터 정도 되는 틈이 있고요. 그 시냅스 틈으로 뭐가? 화학적인 물질이 그 다음 뉴런으로 분비가 돼서 그게 이어져 갑니다. 오케이? 어떤 신경전달 물질. 우리가 벌써 신경계를 먼저 배웠잖아요. 교감신경의 말단이나 부교감신경의 말단 그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특정 신경전달 물질이 그 다음 뉴런에 가서 그 다음 수용체에 그게 수용이 됐을 때 그 다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시냅스 틈으로 어떤 화학물질, 신경전달 물질, 다른 화학물질을 여기다 뿌려줘서 이 뿌려졌던 물질이 그 다음 뉴런으로 인지가 돼서 수용이 돼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 그거 우린 전달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전도와 전달은 약간 디테일은 차이가 있더라. 전도와 전달은 디테일한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전도되는 형태와 전달되는 형태까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마저 해드리고, 그거에 이제 확장된 문제까지 여러 유형이다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전도, 얘는 지금 전달이었어요. 자, 어떠한 자극적인 정보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기준 스텝이 있어야 돼. 기준값이 있어야 돼. 그 기준값에 대해서 그 기준값이 딱 변경이 되면 야, 너 지금 역치사의 자극이 온 거야 라고 인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준값이 있고,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여기 이 안에 내부에 수강실에 불이 다 꺼져 있겠지. 그지?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기준값이야. 근데 누군가가 이제 뭐 내가 보강을 불렀어. 근데 보강을 불렀는데 불이 켜져 있어. 이제 그 친구가 와야 되는 시간인데 오지 않고 있는데 그 아이가 주로 출입하는 그 강의실에 불이 켜져 있네. 원래는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이 켜져 있네.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한테 아직 연락을 안 했지만 강의실에 와서 미리 불을 켜고 앉아있나 보다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런 것처럼 원래 불이 꺼져 있는 게 기준 스텝인데 불이 켜져 있게 되면 누군가가 왔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것처럼 기준값이 있고, 기준값에 대해서 반대되는 상황으로 뭔가가 달라지게 되면 뭔가 자극이 왔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항상 또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버리면 이게 또 혼돈될 수 있잖아. 불이 꺼져 있다가 켜져 있어야 누가 온 거고 내가 수업을 할 때가 된 거고 이렇게라고 판단하잖아. 그러면 원래 뭔가 정보를 보내줬어. 그 상황이 끝났다면 그 상황이 빨리 원래와 똑같은 불이 꺼진 상태로 되돌아가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가 반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하나의 뉴런 내에서의 정기적인 시그널.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크게 보시면 전도는 어떤 상황이냐면 분급, 탈분급, 재분급 이렇게 세 종류의 상황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분급, 탈분급, 재분급이라는 세 종류의 상황이 있어요. 분급. 먼저 말씀드리지만 오늘 배울 개념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듣보 작곡까지는 아니지만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고 있고요. 업로드를 할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자주 바로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극이라고 하는 거. 분극은 평상시
역지사의 자극이 아직 안 왔을 때 오프된 상태라고 비유를 할게요. 오프된 상태. 이 분극의 상태는 무엇을 분극이라고 하냐면 신경세포 막이 있어. 이렇게. 자,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뉴런은 여기를 딱 잘라다가 여기를 이렇게 약간 90도로 눕혀서 한번 봐볼게. 오케이? 그러니까 신경세포 막 내부를 자, 막에 세포 막이 있으면 막에 외부가 있고 바깥이 있고 내부가 있어. 오케이? 막에 신경세포막 안에 바깥과 안에. 자, 그러면 안과 바깥이 이렇게 존재할 때 분극의 상태는 여러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바깥보다 안쪽이 더 많은 마이너스 70mV의 내부 전위를 띠게 됩니다. 오케이? 안과 바깥을 비교했을 때 세포막 바깥보다 세포막의 안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마이너스 70mV 정도로 낮은 전위를 갖고 있어요. 그 낮은 전위를 갖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세포막에는 아주 많은 막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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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많은 막단백질이 존재해요. 고일 과정을 배우고 오셨다면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특정 수용성 입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게이트잖아. 또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특정 농도 구별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막단백질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많은 막단백질이 박혀 있는데 평상시 분극은 자 안쪽이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 70mV로 낮은 전위를 띠게 되는데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핵에 있는 정보에 의해 세포 핵에 있는 그 내부의 정보에 의해서 안쪽에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내부 효소들이 많아. 안쪽 내부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내부 효소들이 많아. 그래서 전체 값이 바깥보다 안쪽이 더 많은 마이너스 전위를 띠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분극의 상태일 때 무엇도 작동하냐면 자, 칼륨 통로라는 것도 있고 나트륨 통로라는 것도 있어. 칼륨 통로, 나트륨 통로. 우리가 선생님이 두 종류의 이름들을 언급을 하게 될 거야. 자, 칼륨 통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막단백질과 펌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막단백질. 오케이? 자, 칼륨이냐 나트륨이냐 통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막단백질과 펌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막단백질. 얘네들은 완전 달라. 통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그 특정 입자를 이동시키게 하는 게이트야. 칼륨만 통과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 나트륨만 통과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칼륨 통로, 나트륨 통로라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살아있는 목적에 의해서 나름 세포막 바깥쪽으로는 나트륨의 세 분자를 퍼내주고 이렇게 동시에 에너지를 받아서 두 분자의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역할의 내부 막단백질이에요. 오케이? 펌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오케이?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았었을 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농도구 경사의 구별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막단백질을 우리 뭐라 하더라? 이것을 뭐라 하더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더라. 펌프. 자, 그런 다양한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자, 분극일 때 열심히 나트륨 칼륨 펌프도 계속 끊임없이 작동을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분극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작동을 해줘서 주로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들이 많이 존재하게끔. 오케이? 왜?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세 분자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퍼내주고 동시에 두 분자의 칼륨을 안쪽으로 배치시켜주고. 오케이? 예? 한 번씩 할 때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자 주로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건 바깥쪽에 많이 존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오케이? 나트륨 이온이라는 것이 바깥쪽에 많이 적재되도록 한 150mm몰. 나트륨이 안쪽에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한 15mm몰 있긴 있어. 돼요? 그리고 막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작동해 주니까 칼륨이 밖에 있었던 걸 안으로 잡아들이잖아. 칼륨은 안쪽에 한 150mm몰만큼 존재하고. 오케이? 150ml만큼 칼륨이 바깥에 있긴 있어. 한 5ml 이렇게. 오케이? 이게 평상시 분극의 상태야. 오케이? 선생님, 자, 양이온, 음이온은 음이온이 여기서 언급되진 않지만 그래도 양전이들이 바깥쪽에 나트륨이 주로 많이 존재하고 분극일 때 칼륨이 주로 안쪽에 많이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부가 뭐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내부 전이가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어. 플러스.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세포막 내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내부 단백질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부가 더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전위를 띠고 있다고.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가진 않잖아. 안에서 효소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부에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 전위를 띠고 있는 상태가 이게 붕괴 상태야. 오케이? 그리고 평상시 이 붕괴 상태일 때의 나트륨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을 통과시킬 수 있는 칼륨 통로의 투과성이 누가 더 투과성이 좋냐면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칼륨 통로의 투과성과 칼륨의 투과성과 나트륨의 투과성을 따지게 되면 이걸 말하는 건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를 들여서 어떻게든 계속 3개는 내보내고 2개는 들여보내고 3개의 나트륨을 내보내고 2개는 들여보내고 이걸 일을 하고 있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들 중에서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들 중에서 평상시 분극일 때 누구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왔다리 갔다리 잘해. 안쪽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내부 단백질이 많이 존재하니까, 그지? 바깥쪽에 칼륨이 좀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안에 여기가 좀 있네. 안에 마이너스 띠고 있는 입자가 있네. 그러면 내 스타일이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난 플러스고 와서 놀아볼까 하고서 칼륨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 오케이? 그런데 나트륨 통로는 역치상의 자극이 왔었을 때만 밖에 많이 존재했던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야. 평상시에 붕괴일 때는 나트륨은 안 통과해. 오케이? 두건이 닫혀있어. 나트륨 통로는 닫혀있어. 오케이? 투과성이 좋지 않아. 그래서 칼륨의 투과성은 좋고 나트륨의 투과성은 나쁜 편이야. 그래서 칼륨이 이렇게 들어와서 칼륨들이 야 내 스타일이구나 하고 놀다가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럼 양ион에 의한 반발이 해서 나가기도 하고 세포막 바깥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오케이? 그리고 또한 열심히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배치시키게끔 하려 하고 칼륨은 최대한 안쪽으로 배치시키게끔 하려고 하는 형태로 열심히 계속 일을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나트륨은 계속 적재돼. 적재가 뭐야? 쌓인다.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쌓인다. 오케이? 세포막의 바깥쪽으로 나트륨들이 대부분 쌓이게 되고, 오케이? 그리고 안쪽으로는 나트륨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항상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이 존재하는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붕괴이야. 오케이? 왜냐? 나트륨 통로는 close 닫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트륨이 많이 존재하고 칼륨은 세포막 안쪽으로 많이 존재하고. 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 덕분에라도. 돼요? 그리고 칼륨 통로를 통해서는 칼륨이 양이 음이온에 해당하는 일을 보고 놀아볼까 하고서 왔다가 또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럼 다시 튕겨 나가기도 하고 칼륨 통로를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잘하고 있다가 칼륨의 투과성은 좋으니까. 되겠니? 오케이? 자, 이게 붕괴이다가 이렇게가 붕괴이다가 뭐를 받았을 때? 역치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야! 너 들어와! 라고 하는 뭔가 시그널을 딱 받았어. 그렇게 되면 자, 원래 평상시 붕괴일 때는 뭐가 안 열려 있었어? 나트륨 통로가 안 열려 있었어. 나트륨 통로가 굳건히 닫혀 있었었는데 근데 그 역치상의 자극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야? 탈붕괴이 생기는 거야. 야, 너 지금 뭐 역치상의 자극이 왔고 그 정보를 보내야 할 때야 라고 시그널을 주니까 두 번째 뭐가 생겨? 탈붕괴이 생겨. 오케이? 자, 그 탈분극을 내가 이 그림으로 일단 표현해 줄게. 원래 평상시에는 안쪽이 마마마였잖아. 마이너스.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더 플러스의 전위를 띠고 있었던 거야. 안쪽에 마이너스 전위를 띠고 있는 내부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플러스. 그리고 어차피 이온의 배치는 나트륨이 바깥쪽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 나트륨 칼륨 펌프 덕분에. 그래서 나트륨이 바깥쪽에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었었는데 그 중에 역지상의 자극이 짠 오니까 이 역지상의 자극이 찌르르 오니까 닫혀 있었던 나트륨 통로가 열어 제껴지면서 처음에 스멀스멀 열려. 조금 열려서. 오케이? 밖에 있던 나트륨의 일부가 밖에 있던 나트륨의 일부들이 들어와. 슝! 그러면 이 들어왔던 이 역치상의 자극을 받았던 그 특정 위치에 나트륨이 없다가 순간적으로 조금씩 생기게 되니까 내부 전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70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마이너스 50, 예? 마이너스 30, 0, 플러스 30까지 순간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전위가 증가하는 폭은 흥분이 세든 자극이 센 자극이든 약한 자극이든 그 증가하는 폭은 똑같아. 오케이? 들어오는 정도가 똑같아. 얘가 어느 정도 나트륨 통로가 열어 제끼는 그 타이밍이 유사한 거야. 자극이 세든 자극이 약하든. 오케이?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굳건히 닫혀 있었다가 나트륨 통로가 열어 제껴지면서 얘가 오픈이 되면서 여기 어떻게 밖에 많이 있었던 전기적 신호가 안으로 훅 들어와다 보니 나트륨이 들어왔어.
들어온 나트륨에 의해서 더 나트륨이 조금씩 더 들어오게끔 해줘. 그래서 플러스 30mV까지 그 내부의 전위가 증가해. 오케이?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래프로 보자면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을 때가 거의 한 마이너스 70mV였어. 근데 여기서 역지상 자극이 들어오게 됐어. 역지상 자극을 주어지게 됐어. 그렇게 되면 전위가 나트륨 통로가 여러 제껴지면서 조금씩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왔겠죠. 그래서 얼마까지? 플러스 30mV 정도까지. 플러스 30mV 정도까지는 이렇게 전위가 증가를 했고요. 전위가 이렇게 증가를 했고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뭐가 생긴 거다고? 전위가 증가하게 된 나트륨의 유입됨에 의해서 전위가 순간적으로 플러스 30까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내부의 전위차를 그러니까 플러스 30까지 그때 내부 전위차 즉 증가된 이만큼을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해요. 활동전이. 오케이? 얘를 활동전이라고 표현한다고. 플러스 한 100만큼이죠. 내부에 나트륨이 외부에 있던 바깥에 나트륨이 많이 유입됨에 의해서 안쪽의 전위가 순간적으로 플러스 30mV까지 증가한 상황. 그걸 증가된 전위 폭을 활동 전위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평상시 바깥에 비해 안에가 더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휴지기전이라고 해요. 이때를 휴지기전이. 휴지기전이라고도 하고 휴지막전이라고 해요. 똑같은 표현으로. 오케이? 휴지기전이나 휴지막전이는 언제 어떨 때야? 얘는 그냥 평상시 분극을 유지하고 있을 때야. 오케이? 분극의 상태일 때는 휴지막전이. 돼요? 오케이? 탈분극이 들어와서 역치상의 시그널이 왔을 때 나트륨이 확 유입되면서 증가된 그 전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활동전이라고 한다. 탈분극. 원인은 뭐라고? 나트륨이 유입돼서야. 근데 이 들어왔던 나트륨이 상황을 봐보니까 자, 이 나트륨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야, 내가 들어오니까 좋다. 이 지금 뭐가? 동그라미를 나트륨 통로라고 합시다. 야, 내가 들어오니까 좋네. 너가 평상시 닫혀 있었었는데 나 들어오니까 좋다. 여기 양윤 뭐 음전화도 되게 많고 야, 내 세상인 것 같아. 예? UPS를 너무 많이 감겨주네. 야, 나 들어오니까 좋으니까. 나 지금 의인화 시킨 거야. 의인화 시킨 거고 실제 내부에서는 어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려서 확산이 되겠지. 예, 그러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야, 나도 좋구나. 너도 들어와라. 하고서 양방향에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들을 어떻게? 확산에 의해서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오케이? 양방향으로. 그지? 나 들어왔고 들어왔던 그 위치에 양쪽 방향으로 닫혀있던 나트륨들을 활성화시켜서 나트륨 통로를 열어 제껴서 들어오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들어오고 또 너도 들어오고. 오케이? 이렇게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이어진다고요. 양쪽 방향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시그널은 자극을 보냈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어때야 되겠어? 기준값이 있고 오프된 상태. 불이 꺼져 있다가 켜져 있으면 누가 온 거잖아. 그러면 뭔가 신호를 토스를 해줬으면 그 최초의 처음 위치는 아주 재빠르게 원래 그 오프된 상태로 되돌아가 줘야 오프가 온으로 바뀌면서 또 시그널을 주겠지. 그지? 그래서 다른 위치의 아이가 활성화돼서 나트륨이 통과되어서 뭐 하는 동안? 탈분극이 이어지는 동안에 여기 최초로 탈분극됐던 그 위치는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최초로 탈분됐던 그 위치는 어때야 돼? 원래 분극으로 되돌아가줘야 돼. 그쵸? 그래야 또 다른 자극을 또 또 보내주겠지. 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자, 분극은 오프된 상태였었고 이 분극을 유지하는 근본의 힘은 안쪽이 바깥쪽보다 더 마이너스 70ml부터 유지하는 거. 굳건히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어서 그런 거고. 자, 역지상의 자극이 왔었을 때 탈분극이 생기는 건 뭐하면서 바깥보다 안쪽이 플러스 30mV로 나트륨이 유입이 되면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플러스 30mV로 전위가 증가한 거죠. 들어왔던 나트륨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나트륨 통로를 활성화시켜줘. 야, 나 들어오니까 좋다. 너도 들어와라.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똑같이. 그치?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생겨야 돼? 최초로 탈분극했던 그 아이를. 그죠? 최초로 탈분됐던 그 아이는 원래의 분극으로 되돌아가줘야 돼. 지금 여기 뿔뿔로 됐잖아. 이 뿔뿔로 됐던 그 상태가. 그죠? 나트륨이 많이 유입돼서 뿔뿔 됐고. 그죠? 그것이 마이너스로 되돌아가줘야지. 그지?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재분극입니다. 최초 탈분됐던 그 위치에서 원래의 마이너스 전이 마이너스 70mV로 전위가 되돌아가줘야 돼. 자, 누구 때문에 탈분극이 생겼어, 지금?
나트륨, 그지?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자, 안으로 들어왔던 나트륨을 퍼내주면서, 그 양면을 막 퍼내주면서, 야! 너 꺼져! 야, 원래 상태인 5% 돌아가야 되니까, 들어왔던 나트륨아, 너 나가! 그지? 그러면 쉬울 거야. 그런데, 안에 있던, 들어와서 막 옆으로 퍼지면서, 야! 들어오니까 좋아, 너도 들어와. 하고서, 굳건히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를 계속 열어 제껴주고 있는 그 아이가 있지. 토스토스 하면서. 근데 그 아이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만 통과가 가능하잖아. 나트륨 통로의 구조를 봐봤더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이트 역할로는 하는데 안에 있던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내주는 이 반대 방향의 게이트 구조로는 역할이 안 되더라는 거야. 확인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밀려오게끔은 돼, 나트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트륨이 못 밀려나가. 그 똑같은 통로를 통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어떻게? 칼륨이 먼저 유출되더라는 거야. 칼륨이. 오케이, 우리 생각해봐. 어차피 이 구조가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으로는 들어오게끔 되지만 안에 있던 나트륨이 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못 통과하는 구조이다 보니 근데 어차피 이 내부의 전위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줘야 돼. 분극으로. 그러려면 내부의 전위가 플러스 30ml로 증가했던 것이 낮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에 있던 양이온 입자를 퍼내주면 되잖아. 일단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던 양이온 입자를 버려주면 되잖아. 그 양이온 입자 중에 왔다리 갔다리 잘할 수 있는 이온이 누구야? 그래, 칼륨. 칼륨의 투과성이 좋겠죠. 칼륨은 양방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 있던 게 나가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서 무엇을? 칼륨을 유출시켜서. 돼요? 자, 우리 관찰해봤더니 칼륨 통로를 열어서 칼륨을 유출시켜서 칼륨 통로를 열어 칼륨을 유출시켜서 안에 있던 칼륨의 일부를 먼저 빠르게 빼내줍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분극이 된 상태에서, 탈분극이 된 상태에서 여기 있던 이 주변의 언저리에 있던 칼륨들은 예? 물론 이제 여기 있던 아이들이 앞으로도 퍼지겠지만 그죠? 안쪽에 양이온 입자가 많이 존재하는 거고 세포막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일단 칼륨을 칼륨 통로를 통해서 먼저 열어 제껴주는 거야. 칼륨아 너 일단 나가 있어줘라. 칼륨아 나가 있어줘라. 안에 몰가지를 끄집고 야 내가 그러면 증가했던 이 내부의 전이가 플러스 30으로 증가했던 이 전이가 양이온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세포막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지? 다시 마이너스 전위로 감소가 되어갈 거고 특히나 칼륨이 유출되는 속도가 워낙 빨라. 오케이? 칼륨이 유출되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마이너스 70mV보다 훨씬 더 급격히 떨어진 지점이 나타나기도 해. 마이너스 80. 이걸 과분극 구간이라고 해요. 오케이? 과분극 구간. 언제 중에? 재분극 중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분극을 하고 있는 건데 재분극 중에 칼륨이 유출되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지? 평상시 마이너스 70보다 훨씬 더 전위가 뚝 떨어져 버린 마이너스 80mV 구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오케이? 그게 과분극 구간이야. 과분극. 그죠? 과분극. 그래서 세 번째 재분극일 때는 칼륨 통로에 열어서 칼륨을 일단 유출시키는 거죠. 근데 칼륨이 투과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오케이? 빠르다 보니까 어쩌는 구간이 나타나고 마이너스 80mV라고 하는 구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오케이? 이 구간을 과분극 구간이라고 해요. 왜 내가 이 플러스 30mV인 지점과 마이너스 80mV인 지점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이 응용된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단서가 되는 부분들이 거기야. 활동전이의 피크 부분, 그 다음에 과분극에서 피크 부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근데 봐봐. 칼륨을 유출시키는 것까지만 완료가 됐다면, 만약 칼륨을 막 펌프질해서 퍼내버리는, 칼륨을 버려버리는 그 유출까지만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역치상의 자극이 왔을 때 시그널을 들여보낸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방금의 상황에서, 봐봐. 방금의 상황에서 먼저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에 많이 있었고, 안쪽에 칼륨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안쪽보다 바깥쪽이 마이너스 70mV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역치사의 자극이 찍 와가지고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와르륵 들어왔어. 물론 탈분극돼서 와르륵 들어올 때 바깥에 나트륨이 워낙 많았잖아. 150mg만큼. 안쪽에 한 5에서 15mg만큼 섞여 있는데 바깥에 있던 모든 나트륨 다 들어온 게 아니야. 아무리 탈분극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나트륨의 농도는 바깥쪽이 높아.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작동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아무리 탈분급을 해서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더라도 바깥에 모든 나트륨이 다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오케이? 왜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제때 그 여기도 작동하고 있고 여기도 작동하고 있거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나트륨이 밖에 있었던 게 안으로 쭉 들어왔어.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훅 들어왔어. 그래서 탈분급이 시작이 됐어. 나 들어오니까 좋다, 너도 들어와 라고 토스를 해서 너도 막 들어왔어. 그럼 최초 탈분급 지점은 원래 상태로 재분급이 빨리 돼야 돼. 그러게끔 하기 위해서 말 잘 되는 칼륨을 먼저 퍼내줬어. 오케이? 칼륨을 먼저 퍼내줬는데 칼륨이 마찬가지로 칼륨이 안에 있던 칼륨을 다 퍼주는 게 아니야. 일부만 퍼내줘도 빠른 속도로 나가서, 그지? 전위가 감소가 됐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80까지. 예? 근데 그 상태를 보면 처음하고 다르죠. 나트륨은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칼륨은 바깥쪽으로 퍼내버려서 칼륨이 바깥쪽에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다른 자극이 보내줄 수 있겠냐고. 항상 우리 자극을 스타트하는 시그널은 밖에 많이 있던 나트륨이 들어옴에 의해서 생기는 거랬잖아. 그지? 한 번 자극만 보내주고 난 상태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나도 작동을 마냥 안 했다면 나트륨은 안에 있고 칼륨은 밖에 있는 상태잖아 지금. 그지? 그럼 밖에 있던 나트륨이 많이 유입되면서 또 다른 자극이 보내주게 된다면 했었는데 안 되겠지. 그래서 쉼없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하는 거야. 계속. 나트륨 3개 내보내고 2개 안으로 들여보내고. 오케이? 나트륨 3개 내보내고 2개 안으로 들여보내고. 칼륨 통로나 나트륨 통로와 별개로 걔는 쉼없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 이 상황만 탈분급 구간에서만 잠깐 나트륨이 유입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잠깐 멈칫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돼요? 자, 그럼 정리. 자, 칼륨을 먼저 유출시켰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해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해줘서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세 분자의 나트륨을 최대한 내보내주고 동시에 두 분자의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줘야 돼. 그쵸? 오케이? 그래야 이온의 배치가 원래와 똑같은 나트륨이 바깥쪽에 배치되고 안쪽에 칼륨이 배치되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어떻게 들여서 에너지를 소비해서라도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써서라도, 그죠? 한 번 할 때 이걸 써요. 근데 이걸 여러 번 계속 해야 한다고. 그래야 전반적으로 이온의 배치가 나트륨은 바깥쪽에 존재하고 칼륨이 안쪽에 존재하고 또 어떤 역치상의 자극이 왔을 때 어째줘야 돼?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훅 들어오면서 탈분급이 생기겠지. 활동전이가 플러스 30mV까지 증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하여서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시면 분극과 자 분극은 자 막전이 휴지전이 뭐 분극의 원인에서 설명이 1번, 2번, 3번 나와 있어요. 분극이라는 건 바깥보다 안쪽이 더 많은 마이너스 70mV를 띄워낸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세 개가 영향을 미친다고요. 음전할 때는 내부 단백질이 세포막 내부에 많이 존재하고 돼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세 분자의 나트륨은 주로 바깥쪽으로 두 분자는 안쪽으로 분극과 재분극은 거의 어떤 경계가 없어. 분극이고 재분극이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계속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 분자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두 분자의 칼륨은 안으로 들어보내주면서 이온은 항상 바깥쪽으로 나트륨이 많이 존재하도록 칼륨은 안쪽으로 존재하도록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와 역할과는 또 다르게 이온을 항상 그렇게 배치를 시키게끔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다가 역치사의 자극이 왔어. 그지? 넘겨. 자, 그게 탈분극이야. 역치사의 자극이 딱 와서 88쪽 보니까 흥분이 발생을 했고요. 뉴런의 막전이가 상승하게 된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한다고. 흥분이 발생했는데 뭐가? 야, 흥분이 왔어. 정보를 보내야 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밖에 많이 존재했던 나트륨에 모든 나트륨이 다 들어온 게 아니야. 그것 중에 일부만 들어와도 플러스 30mV까지 전위가 증가한다고.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 돼요? 이건 세포마다 달라. 전반적으로 여기 플러스 35를 잡기도 하고 플러스 30을 잡기도 하고 이건 문제마다 다 달라. 플러스 30이 고정값 아니야. 보통 플러스 30에서 또는 어떤 세포는 플러스 35. 근데 플러스 30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요즘. 그래서 플러스 30까지 나트륨이 많이 유입되면서 전위가 증가했어. 그리고 들어왔던 나트륨이 미친 사람처럼 그죠? 다른 옆에 있던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던 굳건히 닫혔던 나트륨 통로를 활성화시켜. 야, 나 들어오니까 좋아. 너도 들어와. 그리고 최초로 뭐 했던 들어왔던 여기 특정 위치에 옆에 있는 칼륨 통로가 열어지면서 칼륨을 일단 유출해줘야 돼. 그러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원래 상태로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이게 흥분이 소요되는 시간인 거야. 역지사의 자극이 왔고 그 자극을 받은 그 최초 위치에서는 저 그래프대로 흥분이 소요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저 그래프대로 흥분이 소요가 되는 거고 그 흥분이 최초로 탈분됐던 그 위치에서 어디로 보면 그 좌우 똑같은 대칭 방향으로 보면 저게 이어서 가는 거겠죠. 돼요? 이거는 자 흥분 소요 시간이야. 특정 첫 번째 위치에서 여기 처음 역지상의 자극이 왔던 그 첫 번째 위치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원래 분극이었는데 탈분극이 됐고 재분극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위치에서 떨어진 곳은 그죠? 여기 위치에서 떨어진 곳은 얘가 하는 동안에 이걸 완료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겠지. 그죠? 왜? 자극은 여기다 줬고 그죠? 이 자극이 얘가 탈분극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가 동시에 탈분극을 하지 않겠지. 그죠? 얘가 재분극을 하고 있다면 그제서야 이제 여기는 탈분극을 하겠지.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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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장소든 자극을 받았다면 그 자극을 받자마자 시간 순서 흐름에 따라서 동일하게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가는 거라. 오케이? 근데 그걸 첫 번째 자극을 받은 그 지점에서 오케이? 전체적인 뉴런의 어떤 흘러가는 시간 순서로 봤었을 때는 여기서 먼저 탈분극을 했고 제일 먼저 빠르게.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그 다음으로 똑같이 좌우대칭으로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얘가 재분극을 하는 동안 얘는 이제서 탈분극을 할 거라고. 여기보다 훨씬 더 먼 곳은 얘가 인제서 탈분극을 하고 있다면 아직 여긴 탈분극을 안 하는 거겠지. 그지? 훨씬 거리가 보니까 아직 도달도 안 했을 거니까 자극이. 되겠어요? 그런 시간적인 시차적인 차이도 약간 감지하실 수 있어야 고난이도 문제를 풉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특정 한 장소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탈분극, 재분극. 그죠? 근데 그걸 동일한 뉴런의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지? 오케이? 여기서 뭐 하는 동안? 재분극 하고 있는 동안에 또 똑같은 다른 옆에 장소가 동시에 재분극 하기는 어렵다. 오케이? 만약 재분극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훨씬 재분극을 더 빨리 할 거고 여기는 조금 더 더딘 재분극을 하고 있을 상황일 거다. 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니까. 되겠어요? 이런 거 약간 감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칠판에 자, 제가 일단 탈분극에 대한 개념, 활동선이 발생, 그 다음 재분극 설명해줬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유출되고요. 그래서 막전이가 하강돼서 원래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설명을 해줬고 4번 그림을 보시면 흥분이 전도되는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왜? 처음 최초로 탈분됐던 이 활동조약 생긴 그 위치에서 한 방향으로 얘가 뭐 하고 있어? 처음에 탈분극을 했어. 맨 왼쪽 거. 그래서 그 탈분극이 중간 그림으로 오른편으로 이어졌지. 그지? 그러면 오른편으로 이어진 그 최초 위치에서 활동전을 하는 동안 다시 그 처음의 위치는 뭘 하고 있어? 칼륨을 유출시키고 있잖아. 그지? 처음 첫 번째 자극이 왔던 위치에서는 칼륨을 유출시키는 뭘 재분극을 하고 있는 거고 옆으로 탈분극 토스한 거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맨 오른쪽 거 그림에서는 오른편으로 나트륨이 유입됐던 게 더 오른편으로 갔죠. 그래서 탈분극이 더 오른편으로 가는 동안에 중간 그 그림의 칼륨은 어쩌고 있어? 얘가 탈분극을 하는 동안에 이쪽은 다시 재분극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극이 옆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되겠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만약 마리집이 존재한다면 돼요? 맞아, 마리집까지 한번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좀 합시다. 브레이크를. 문제를 풀면서 브레이크를 하게. 자,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한 가운데 그림을 설명해줬고 거기 맨 아래 보시면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나와 있죠. 흥분의 전도 속도. 뉴런들마다 흥분이 진행되는 속도가 다 다를 수 있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뉴런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정기적인 입자가 이렇게 분극, 탈분극,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기적 시그널에 의해서 뭔가를 주는 형태잖아. 그지? 그래서 뉴런마다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 흥분의 전도 속도가. 왜? 뉴런이 축삭이 지름이 지우야 좁아. 오케이? 뉴런의 축삭 지름이 만약 좁아. 그러면 어차피 전기적 성향을 띤 입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튕겨 나가는 건데 되게 좁으면 저항이 큰 거죠. 그죠?
저항이 커요. 반발력이 커요. 그죠?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저항이 커서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저항이 작은 아이보다 지름이 넓어. 그지? 얘는 저항이 작아. 정기적인 입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저항이 작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는 축삭의 지름하고도 영향을 줍니다. 전도 속도가 저항이 큰 게 저항이 더 작은 것보다 혹시 더 느려. 저항이 작을수록 훨씬 빨라요. 돼요? 두께도 영향을 준다고요. 축삭의 지름도. 뭐 때문에? 정기적인 시그널에서 흥분이 가는 형태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전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앞에 서 있으면 다 보여요. 뭐가? 잠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요. 분명 제가 옆반에서 수업을 할 때 특정 잠신이 앞에 있는 친구 한 명을 막 이렇게 잠식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막 열심히 저기 안 돼 하면서 잠신을 튀겨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친구가 막 졸더라고요. 잠신이 가고 있네 하고 앞에서 다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중간 친구가 이러고 와 싸워서 이겼어. 그럼 두 번째 친구가 막 세 번째 친구가 막 우르르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잠신이 진짜 수업 시간에 보면 뛰어가. 아니 뛰어가는 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여기 아닌갑다. 아닌갑다 하고서 막 가. 아닌갑다 하고 가. 가는데 이제 여기 상황에도 보니까 잠시님이 계셨어요. 특정 한 분에게 전거를 하셔서 막 오늘막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잠시님 갔네. 보여. 자고 싶지 않지만 오늘 날씨가 하필이면 꾸려. 그치? 머리도 막 열도 나고 덥고 막 습하고. 근데 이제 영상을 찍어 놓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도감을 느끼지 마시고 이제 안 자고 싶지만 나도 준다는 거 알아요. 이게 자는 게 아니거든. 너네 이렇게 대놓고 야 너 이 수업해라 라고서 이렇게 대놓고 자는 애들은 없잖아. 안 자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졸리는 것도 알아. 그치? 그렇지만 외투를 벗어. 더우면. 아니면 여기 잠깐 선생님 좀 잠깐만 쉬었다 해도 돼요. 오케이? 네, 해도 돼요. 좀 서서 해도 돼요. 안타까워요, 속으로. 왜냐면 알거든. 아무리 영상에 찍어도 있지만 너네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안 듣는다는 거 알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우리가 돈도 안 내. 예전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로 선생님이 돈 내서 관리했어요. 들을 애들만 들으라고. 근데 유튜브 저기 구글 그 서버 넓은데 써도 돈 안 내도 그지? 영상 본 애들만 보고 안 본 애들은 안 봐. 그래서 알아. 너네가 절대 수업 영상 어차피 찍어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들어야지 안 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 안에 열심히 깨보려고 깨워. 왜냐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줘야 될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거든. 그것도 내가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길으니까 기본 개념부터 해야 돼서 힘내봐요. 오케이? 힘들다는 거 합니다. 힘내보세요. 자, 유런이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 오케이? 자, 그래서 축삭의 지름도 영향을 줍니다. 축삭의 지름이 가까우면 저항이 크니까 속도가 느려요. 축삭의 지름이 넓으면 저항이 작으니까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나들어라고 갈 수 있겠지. 넓으니까 공간이. 무슨 저항이 이게 정기적인 입자들이 가는 거다. 그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고 양면에 그런 반발도 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공간이 넓을수록 훨씬 그런 반발들이 좀 적을 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입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훨씬 수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축삭의 지름 넓을수록 훨씬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또 마리집이냐 마리집이 아니냐도 달라요. 전에 처음에 우리가 뉴런의 구조를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집은 슈반세포라는 또 다른 세포가 정기적인 절연체 역할을 수행해준댔잖아.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거는 자 여기에 다 있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다 있어. 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역체장의 자극이 왔어. 예를 들어서 뿔뿔뿔이 돼서 들어왔어. 그러면 순차적으로 옆에 있는 문들을 다 열어 제껴야 돼. 그치? 나 들어왔네? 너도 들어와고 순차적으로 다 열어 제껴야 돼. 오케이? 모든 문들을 순서대로 다 열어 제껴줘야지만 특정 위치 끝까지 이어서 갈 수 있어. 그런데 마리집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마리집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정기적 절연체. 그래서 역체산 자극이 왔어. 나트륨 칼륨, 나트륨 통로,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말을 줄여서 하네. 그래서 역체산자에서 뿔뿔 들어왔어. 오케이? 들어오니까 좋네요 하고서 야 너 들어와라고 토스해서 밖에 있던 나트륨의 일부를 들어오게 하고 싶지만 얘가 누구야? 절연체 역할을 해주는 마리집이잖아. 마리집이 딱 덮고 있으니까 마리집
여기에 나트륨은 못 들어와. 마리집 저기 끝에 여기로는 들어오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던 흥분이 쭉 가서 여기 거까지 튀어가.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지. 왜? 여기 있던 나트륨의 문들을 다 순서대로 열어 제껴서 다 순차적으로 열어 제껴서 정보가 가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하이패스처럼 부분 킵해서 건너가 버리기 때문에 끝에까지 가는데 오히려 전도된 속도가 더 빠른 거지. 정해진 위치까지 가는데 군데군데를 뛰어넘어서 패스되어서 가니까. 여기는 순서대로 다 열고 또 들어오고 다 열고 또 들어오고 다 열고 또 들어오고 해야 끝까지 가는 그 특정 위치까지 가는 거에 비해서. 돼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마리집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정보가 전도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실험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정 전하를 띤 입자가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은 더 빠르겠지. 어차피 나트륨이 바깥에 있던 많은 나트륨이 일부 들어오는 것 또한 그것도 확산이잖아. 그치? 그래서 확산 속도도 영향을 주니까 온도도 영향을 줍니다. 죽삭지름, 난 마리집의 유무, 그 다음에 뭐다? 온도. 주변 온도. 확산이니까. 이것들도 가끔씩 문제 나와요. 그래서 흥분이 전도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